자,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실 때 가장 많은 이유가 씹을 때 아프다고 해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씹을 때 치아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유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하나씩 나열을 해 드릴 테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들 아시다시피 충치가 심한 경우에 이제 씹을 때 아픕니다. 자, 우리 치아는 되게 단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충치가 심해지면은 그 부분이 좀 물러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은 수박이나 뭐 이런 과일이 오래되면은 이제 껍질이 좀 바삭바삭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치아도 물러지고 나면은 이제 외부의 충격을 원래 단단한 치아가 버텨줘야 되는데 그 충격이 치아 내부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아의 신경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제 씹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손상되는 경우는 워낙 이제 많으니까 충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잘못 씹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일단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이제 씹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손상되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이제 아픈 거를 얼마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잇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치아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이제 씹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치아는 항상 음식을 씹을 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가 염증에 전달이 돼가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살에 상처만 간단하게 나도 건드리면 이제 통증이 있고 이러잖아요. 치아도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잇몸에 염증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잘 관리를 통해서 그런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사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치주인대염이라고 합니다. 자, 치주인대가 뭐냐면은, 자, 뼈가 있으면 치아 뿌리가 뼈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뿌리하고 뼈 사이에 촘촘하게 인대가 있습니다. 그런 인대는 염증이 되게 잘 생깁니다. 우리가 그 손목이나 발목에 우리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치아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치아는 씹을 때 힘을 거의 하나당 100kg 가까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힘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그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잇몸이 늘어났을 때와 비슷한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100kg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느 정도 치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오돌뼈나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씹으시는 오징어나 이런 이렇게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었을 때는 100kg 이상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대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대가 손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인대 손상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인대 손상이 의심되면은 언제부터 통증이 생겼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대신에 힘을 많이 안 받으면서, 우리가 손목 발목에 인대가 염증이 생기거나 늘어나면은 이제 깁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치아에 깁스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럽게 씹으면서 한번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까지 통증이 지속된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첫째로 치아의 힘을 좀 덜 받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과에서는 교합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치아 길이의 힘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음식이 안 씹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치아는 알아서 나중에 다시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치아를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미리 이제 동의를 구하고 치료를 들어가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대염이었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인대염이 아니고 치아 뿌리에 금이 가거나 어딘가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사진을 좀 찍어보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뭐 크라운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경치료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요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환자분의 상태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보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런 게 의심된다 그러면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대체적으로 이제 치아의 통증을,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복잡하죠. 이게 사실 환자분들이 스스로 요거를 뭐 때문에 아프다 요거를 깨닫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과에 방문하셔서 씹을 때 아프면 사진도 찍어 보시고, 꼭 가시면은 이제 무조건 언제부터 아프셨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